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11시서부터 비 예보가 있어갖고서 약간 좀 늦장을 좀 부려서 나왔는데, 늦장 부려도 5시입니다. 5시에 밭에 나왔는데, 근데 막 6시 좀 넘어서부터 막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거의 다 심었었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서리태밭인데 24골이에요. 근데 이게 한 골이 한 7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4골을 심었는데 128구짜리 30판 들어갔습니다. 30판. 그러면 128구 30판이니까 대충 그냥 잡아도 3600주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을 지난번에 이제 메주콩 할 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서리태도 85, 일한 간격 85에 주간 간격 50cm로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리태 심은 거는 청자 5호에 청자 5호.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청자 5호 한지는 이제 3년째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귀족 서리태라고 있잖아요. 귀족 서리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귀족 서리태를 했는데 이게 탈립이 너무 심해요. 이게 재래종 서리태 같은 경우는 맛은 좋겠죠. 귀족 서리태가 이제 둥글럽죽하면서 맛이 좋다 그래서 귀족 서리태가 이제 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농민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이게 농민한테는 일단 다수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탈립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밭에서 막 튀기는 게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청자 5호로 바꿨습니다. 근데 청자 5호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항암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뉴스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그 서리태 중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청자 5호를 심는데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크기도 메주콩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주콩처럼 달립니다. 정말 바글바글 달려요. 제가 뭐 작년 영상도 있는데 이게 진짜 잘하면 이 서리태 같은 경우는 재래종 같은 경우는 300평 심잖아요. 그럼 150kg 수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시겠지만 평균이 그럽니다. 전국 평균이. 그래서 이 탈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립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자 5호로 바꿨는데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평당 1kg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메주콩처럼 바글바글 달려요. 그런데 탈립성도 없어요. 탈립성이 뭐냐면 밭에서 튀는 거 있잖아요. 콩깍지가 딱 벌어지는 현상. 그걸 탈립성이라고 하는데 탈립성이 없습니다. 이게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자 5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품종으로 새바람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로 구입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탈립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때를 못 맞추면 밭에서 다 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단 다수확 품종이면서 탈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수확이 가능해요. 뭐 한 100평 정도? 진짜 먹거리 할 정도면은 뭐 탈립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밭대기가 500평이에요. 500평. 그런데 탈립성이 심한 품종이 심잖아요. 그러면 진짜 밭에서 다 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자 5호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항암 효과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탈립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키도 적당하다는 거, 도복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자 5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서부터 이제 연차를 내고서 메주콩 500평, 서리태 500평을 완전히 마쳤어요. 지금 이제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밭대기가 이제 480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돌면 여기 지난번 이제 메주콩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메주콩이에요. 여기가 이제 300평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고추밭 보이시죠? 고추밭 저기가 이제 660평인데 좌우로 고추를 이제 중앙에만 심었어요. 그래서 좌우로 이제 남은 공간이 있어서 저기도 한 200평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텃밭도 있고 텃밭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메주콩이 한 600평 정도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00평에 그 다음에 여기 서리태 480평 해서 한 1000평을 좀 심었습니다. 1000평.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양이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랑 콩 농사를 주작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냥 먹거리 하는 거고 원래 이제 들깨랑 참깨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는 깨랑은 안 친한가 봐요. 깨 농사 할 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는 안 하, 이제 올해서부터 그냥 안 하려고, 사 먹으려고, 일부러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깨하고 들깨를 사 먹어야 되는데, 들깨는 사 먹을 때가 있는데, 친구네 집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참깨를 어디서 사 먹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먹을 거는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콩 파종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콩은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 아니에요. 콩 같은 경우는 뭐 심을 때 잠깐 노동력 들어가고 일단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면 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이제 꽃피기 전에 지금 이제 할 거는 꽃피기 이제 이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 크도록 이제 내버려뒀다가 꽃피기 전에 보통 메주콩 같은 경우는 45일 정식한 지 이제 45일 돼서 꽃이 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리태 같은 경우는 정식하고 나서 한 60일 정도, 60일 정도 되면 이제 꽃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파했을 경우에요. 직파. 이렇게 콩을 딱 심는 순간서부터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피기 전에, 근데 꽃피기 직전에 이렇게 보면 저희 날씨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거든요. 그때 태풍이 와요. 그래서 이제 꽃피기 직전에 반드시 적심을 해줘야 됩니다. 한 30cm 정도 돼서 강적심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바람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콩 같은 경우는 도복성 있잖아요. 이게 도복성이 이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각도에 따라서 출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나오나 콩 수확량이, 이게 각도에 따라 이제 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출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복성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깊이 심어줘야 됩니다. 모종으로 하면 깊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심어주면 도복성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꽃피기 전에 이제 강적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노린재 있잖아요. 노린재 예방.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약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수확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 그냥 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작물이에요. 들깨하고 그 콩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남은 밭대기에다가 그냥 하는 건데, 뭐 고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콩 농사로 이제 먹고 살 정도 하려면 몇만 평은 해야 돼요. 전부 다 이제 기계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콩 농사는 이제 시작됐고 정식은 다 마쳤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딱 맞게 심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6월 30일까지 심었는데 약간 좀 일주일 정도 더 앞당겼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